HLB 그룹주하고 박사일바이오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하고 박사일바이오는 같이 보려고 그래요. 간암 치료제 쪽이라 같이 볼 건데, 박사일바이오에 대한 근간의 개인들의 좀 매수세라든가 관심이 커요. 박사일바이오를 보면, 제가 알려드렸죠. 뭐, NK맥스가 어떻고, 뭐, 간암 치료가 어떻고, 막, HLB하고 비교해 가면서, 뭐, 임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우리가 의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치료가 좋고 물론 그런 결과가 좋으면 주식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꼭 주식이 올라가지만 않아요. 오늘 HLB가 조정받죠. 그거 왜 조정받아 도대체? 앞으로 간암에 대한 행복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수급이 먼저기 때문에 그냥 뉴스는 참고 사항이에요. 막 비교 영상 찍고 막 뭐 하고 의학 박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 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식이 수급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 게 수급이죠. 어떤 자리를 지켜준다? 이거는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카톡방에서 만나가 요 자리 오면 삽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세력이죠. 왜? 이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뉴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띄울 거니까. 그 자리만 안 끼면 띄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띄우는 게 아니라 큰 돈을 가진,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매집해놓고 띄운다는 얘기죠. HLB가 근간에 흑자 전환도 했고, 그죠? 리버셀라에 대한 행보도 좋고, 뭐 어제는 식도암 얘기도 있고, 위암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 뭐 간암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삼상 탑라인 지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선양낭성암 ND 얘기도 있고, 이런 뉴스 우리가 다 알거든요. 거기에 막 무진행 생존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의학 박사 아니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일바이오를 먼저 볼게요. 자, 박사일바이오가 오늘 한 번만 더 이렇게 움직이면 내일부터 단일가 거래가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분들이 싫겠죠. 그게. 싫을 거 아니고 30분에 한 번 거래돼요. 그러니까 약세가 올 것 같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개인이 팔거든요. 어제 시간에서도 밀렸고 개인이 팔았는지 누가 팔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고 항상 우리가 수급 매매로 알려진 이런 거 믿지 마요. 야, 어제 박사일바이오 외국인에서 개인만 팔았는데 오늘도 개인만 파는가 봐. 그거? 단일가 거래 걸린다 해서 무서운가 봐. 이런 것도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추세죠. 자, 분명히 굉장히 뚫기 어려운 5개월 선을 그냥 뚫고 나갔죠. 그런 목표가가 20개월 선 되는 확률이 80%예요. 즉, 어제 상한가죠. 7만 4, 5천 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주봉에서 60주선이에요. 이 실방 지나갈 때 제가 멤버인데 실방 지나갈 때 이걸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57,500원을 뚫는데 2시간인가 3시간 걸렸어요. 근데 뚫어놓고 다시 흔들렸거든요. 그 이후로다가 절대 60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산 게 아니고 개인이 모여서 산 게 아니고 누군가가 60주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 밑에만 오면 사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57,500원만 안 깨면 꾸준히 우상향해요. 오늘 전고점인, 자, 주봉에서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전고점이 72,000원을 갈지, 86,000원을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엄연히 5일선도 오지 않고 있고, 어제의 종가도 훼손하지 않고, 저점도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내가 박사일바이오를 가지고 뭐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뭐를 하겠다. 아주 쉬워요.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하고 지금 해석이 끝나 있죠. 단타라고 그래가지고 분봉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월봉에선 가장 어렵다는 5개선을 뚫어놨고 주봉에선 수급주선인 60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지금 밑으로 아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내려오면 어차피 시세 끝나요.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주식은 계획을 하고 내가 계획을 잡고 사려죠. 그럼 당연히 67,000 얼마 때 사야 됐겠죠. 그럼 지금 잘 수익권일 테고. 자,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자리가 좋죠. 물론 갭을 띄었기 때문에 몇 걸 올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분봉을 보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아요. 분봉에서도 절대 잘 올라가는 종목은 20선을 훼손하지 않아요. 일봉에서는 생명선이라고 하죠.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내가 단타 단기 스윙하면 그냥 20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오늘도 수익권이겠죠.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다 대고 자꾸 간암세포가 어떻고 NK맥스가 어떻고 HLB가 떨어지면 박셀바이오가 올라가고 박셀바이오가 올라가면 HLB가 떨어지고 세력이 뭐 틀린가 같은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아니 가서 물어봤나 세력한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뚫어줄 자리만 뚫어주면 돼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뭐 일목균형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차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걸로 수익을 잘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은 그런 기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차피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지금 작은 거래량이 있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죠. 자,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주식이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작은 거래량으로도 잘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리타우레 이 친구가 오늘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단 30분 봉산 20선만 깨지 않으면 주식이 안전하게 간다는 얘기죠. 자, 지금 30분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앞전에 61,600원이라는 좀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분봉에서도 저항선이 존재해요. 얘를 찍었죠. 얘만 안 깨면 돼요. 얘만. 만약에 이번 30분봉 얘를 찍고 종고점 뚫었다. 오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단일가 걸리겠죠. 그럼 내일부터 단일가 보고 거래하면 되는 거고, 단일가 거래를 할 때도 그냥 30분봉상 20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다 대고 자꾸 뭐 AKMX가 어땠고 실패했느니 어땠느니 뭐 HLB 세력들이 절로 갔으니까 HLB가 떨어졌느니 올라가느니,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식은 절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올라가고 뚫어줄 자리만 뚫어주면 돼요. 삼성전자가 나는 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뭐 디램하고 뭐 반도체 가격도 안 좋다는데 그 뉴스 신경 쓰지 마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추세를 전환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5주선은 중요하고, 아직 월봉에서 박살바이오처럼 5개월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아직은 우하향 중이라 그냥 5개월 선이 63,400원 맞고 또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LB 그룹주를 보면 오늘 또 좀 밀리니까 오늘 세력들이 박살바이오로 갔는가 봐. 도대체 그런 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세력이 박살바이오 세력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혹시 물어봤나? 가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가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알아내시는 분들도. 뭐 세력분들하고 진짜 친하면 그렇겠죠. 그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리만. 일단 공매도 대차거리 좀 볼게요.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좀만 떨어지면 뉴스 보고 막 세력들 생각도 하고 막 내 머리만 아파요. 내 머리만. 그런 신경 쓰지 마요. 자, HLB 어제 대차 상한이 많이, 밑을 전에 150만 원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세력들이 급해요.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지금. 자, 흑자 전환했고 관리 종목 지정 사유도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20개선 위에 있죠. 아직 추세가 쨍쨍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깨지 않아야 될 5주선 위에 있죠. 깨면 더 사면 되죠. 세력들이 밀을 건데 개인들 떨구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자,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여기다 대고 자꾸 또 뭐 HLB 세력이 박셀로 갔느니 뭐 HLB가 떨어지니까 박셀이 올라가고 박셀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그냥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웃기는 뜻이 아주. 5주선 잘 지켜주고 있죠.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자, 일봉을 보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다시 241선이 올 확률이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있죠. 240은 요거는 진짜 단타. 짧게 하시는 분들 얘기고, 좀 길게 보는 안목에 있으면 241선만 근처만 오면 21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냥 여기서 단타 하실 분들은 여기서 사서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고,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한 달 꾸준히 사든가, 그냥 매주 꾸준히 사든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나가면 HLB 현재 주가 위치는 높지 않아요. 자, 알려드렸죠. 리보세라님 행보가 좋아서 이런 데 사가지고 리보세라 떨어지니까 리보세라님 어쩌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식이 좀 쌀 때 사놨다가 그냥 고점에 팔면 돼요.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엑셀바이오 얘기를 다시 하면 이때 주가가 싸긴 했지만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애매해서. 대신에 5개월선 뚫고 나갈 때는 살만한 거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20개월선도 뚫었다.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만큼 20개월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HLB는 위에 있죠. 상당히 좋은 거고. 자,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20회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데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HLB 생명과학 대차거래 좀 볼까요? 어제 안 봤던 것 같아요. 신규수랑 상한수랑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신규수랑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상한수랑도 많아요.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을 공매도 세력들이 좀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월봉을 보면 엄연히 아직 20개선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이런 데 올 수 있어요. 그럼 더 사면 되는 거고. 자, 11,900원, 12,000원대 BW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하로 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투자 차원에서 긴 안목을 갖고 가져가도 괜찮고. 자, 주봉의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자, 어쨌거나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내일 3시 반이죠. 내일 3시 반 종가상 웬만하면 무조건 이 선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중기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다시 돌아나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20선에 출발하잖아요.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바닥 이 정도 사면 돼요. HF생명과학이 그렇게 나쁘거나 엉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가 좋아질 때마다 잘 올라갈 수 있죠. 자,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만약에 HF생명 갖다 단기 단타하겠다. 오늘 저점 21선 기준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우리는 보통 양봉을 좋아하죠. 꼭 양봉할 뜰 때 사고 싶고라고는 그러지 말고 음봉을 좋아해야 돼요. 음봉을 좋아하고 음봉 오늘이 무서우면 내일 같은 날 오늘 음봉 종가를 확인하고 21선을 깼나 안 깼나를 잘 확인한 다음에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툭툭 사지 말고 알려드렸죠. 이왕이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건 단타 단기 얘기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도 역시 HF생명과학은 나쁘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HLB 제약이 20주선, 21선 깨고 있죠. 이 친구는 어차피 5개월선이 제일 좋아요.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깨면 밀릴 수 있으니까, 25주선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내일 만약에 금요일 종가상 5주선 밑에 오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20주선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가격이 12,700원대가 돼요. 그러면 12,700원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럼 20주선이라는 게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고 가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딱 짚고 나가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단기 단타 스윙을 하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혀 변화 없어요. HB 제가 괜찮아요. 중장기 기업 보면. 자, HB 테라피틱스입니다. 월봉에서 보면 요 이식겨설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제가 왜 박셀바이오를 이식겨설 목표가를 잡냐면 여기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근간의 HB 테라피틱스나 모든 종목들이 보여줬듯이 이식겨설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자 예전에 12월달, 작년 12월달에 고점이기도 해요. 즉 74,000에서 75,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될 확률이 높고 오늘의 한 20% 정도 돼요. 자, 주봉에서는 엄연히 뚫어졌기 때문에 좋은 건데 역시나 HLB 테라피틱스도 똑같이 월봉에서 이식겨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도 이식겨선 맞고 떨어졌죠. 요때가 이제 그 HLB에서 인수할 때요. 정확히 이식겨선 근처. 다음에 뛸 때도 근처, 이번에 뛸 때도 이식겨선. 이식겨선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얘를 뚫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5개월선 앉게 되겠죠. 이 공간에서 분할로 충분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20선까지 올 수 있어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월요일 날 매수. 그럼 다시 뛰어요. 대신에 깨면 떨어지니까 그냥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면 좋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HLB 테라피틱스를 사고 싶으면 꼭 이 공간에서 한번 좀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점이 얼마냐면 11,800원. 여기 깨면 손절. 주봉에서 20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익절할 건가를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계좌가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HLB 글로벌 밀리고 있는데 단기 단타 하실 분들은 딱 21선이에요. 21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하면 되고 중장기로 길게 가실 분들은 최소한 위치가 낮죠. 자, HLB 테라피틱스는 엄연히 5개월선을 뚫어줬죠. 근데 기간 조정이 길어요. 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봉에서 보면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죠. 그렇듯이 HLB 글로벌은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점마다 또 고점에 쫓아갈 때 고점에 올라갈 때 여기서 사지 말고 저점 밀릴 때마다 사는 게 좋은데 엄연히 월봉에서 5개월선 맞고 떨어져. 이렇게 5개월선이라 강력해요. 한 번에 뛰기보다는 아마 옆으로 갈 거예요. 자, 주봉에서는 5선 안 깨고 있는데 역시나 내일 금요일 종가상 5선 안 깨야 돼요. 그러면 매수. 그래서 HLB 글로벌 현재 주가에 지금 낮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면 나중에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뛸 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노터스를 봅니다.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뭐 어제 하루 뛰고 오늘 하루 떨어지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가고 있죠. 많이 떨어졌어요. 자, 월봉에서 5개월선 기준이에요. 굳이 사려면 5개월선 근처. 그럼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다 대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딱 이렇게만 진행하면 되고. NC트론이 움직였는데 이 친구가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어제 알려드렸죠. 제가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고 20선 깨면 손절인데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니까 지금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친구 10주선까지 가요. 820권 때에 따라서는 정고점 가겠죠.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자 20선 회복해졌죠. 오늘 시작과 매수 타이밍이 되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음봉으로 20선 오잖아요. 그럼 매수.
이 깨면 손절이고, 왜 이 친구를 관심 갖게 보냐면 어차피 HLB 글로벌에 투자하는 것도 그랬지만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날 한 27% 떴거든요.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의해서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력들이 팔고 나간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월봉 바닥에서 팔고 나가겠어, 그죠? 최소한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파는 게 세력이에요. 이거는 절대 매집이지 그냥 팔고 나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는 이쁜 음봉이 떨어지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TS 렉스젠도 그냥 돌아 나가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인데 헤드도 너무하죠. 자, 주봉을 보면 일단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고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어요. 1150원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같은 날 매수죠. 1150원 깨면 손절할 각오로 그럼 뛰면 순간 또 5, 6% 뛰는 이런 상황이 되죠. 주식을 할 때는 추세를 잘 이해해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 살 건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면 위험하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셀트리온 좀 밀리던 말도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셀트리온은 추세를 다 틀어놨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당연히 갭을 띄었기 때문에 매크로 왔고, 자, 주봉에서 우선 깨면 이순까지 밀려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단타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일봉에서 2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매수하면 안 되겠죠. 깨고 있으니까. 단지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들고 가거나 모아나가면 위치가 싸죠. 이런데 높은 데가 막 쫓아가서 하고 여기서 못 사죠. 이런데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단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 일봉 내일 금요일 종가상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일봉에서 일단 20에서 음봉 떨어졌죠. 이 음봉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너무 단기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체 많은 개인분들이 물려 있어가지고 매물대가 어마무시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엄연히 셀트리온 제약만큼은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자,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돌려놨고 장기적으로 못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셀트리온 제약을 단타 단기 수행하고 싶다. 딱 5주선 기준이고 내일 같은 날 무조건 5주선에서 잘 끝나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선을 깼습니다. 단 월봉에서 5개선까지 올 거예요. 저렇게 되면 5개선 가격 65,000원이거든요. 65,500원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65,000원대를 기억해 놨다가 깨지 않고 돌아나간 매수. 5선 깨면 이렇게 20선까지 와요. 한 몇 주간 잘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4주간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일봉에서 21선 깼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말고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를 꼬리를 달고 딱 찍고 나갈 확률이 크니까 5개월선 근처인 65,500원대 여기서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생각하는 HLB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셀트리온 그룹주 너무 싸고 주가가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 HLB 그룹주들은 절대 추세가 변함이 없다. 단 이번 주 종가를 잘 봐야 돼요. 어차피 제가 아침에도 보고 5월 실방할 때도 보기 때문에 자리 깨는지 안 깨는지는 금방 알아요. 주식은 항상 뉴스보다는 자리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